자, 반갑습니다. 저는 나인스쿨 강의기획부 실장으로 있는 한정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입시 초보자를 위한 대입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강좌를 들으면 좋을 대상들은 초등학생들도 고학년들은 좀 필요할 거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우리나라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입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시 초보자들한테 맞는 눈높이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개략적인 것들로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만 구성을 해서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업 보기라는 것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입학 제도와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볼 거고, 세 번째는 수시와 정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어떤 것인지 요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 네 번째는 1학년부터 준비하는 대입 성공 꿀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등학교 수업 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훑어볼 건데요. 자, 고등학교 수업은 중학교 수업과 또는 초등학교 수업과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수업 시간은 어쨌거나 정규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가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은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9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수업 시간은 50분이에요. 초등학교는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인데 고등학교는 조금 더 늘어나서 50분으로 총 7교시 수업을 하고 요것이 정규 수업이고 요것이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죠. 자, 수업 과목은 뭐가 있나 보니까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찌됐건 우리가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과목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그냥 사회가 아니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라는 6개 과목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하는 과목들은 뭐가 있냐면 국어가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대학마다 인문사회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이 있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연 계열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과 계열의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됐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6개 과목으로 수업을 하고 고2, 3이 됐을 때 국어랑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에서 본인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5 교육 개정 과정이 시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거예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결과로 지필고사, 즉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대학을 간다든가 이것이 내신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이제 수행평가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하나하나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나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도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평가 방법은 어때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평가예요. 중학교까지는 어땠는데요? 중학교까지는 뭐예요? 절대평가였어요.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A등급이고 80점이 넘으면 B등급, 70점이 넘으면 C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평가,
그죠?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상위 4%는 1등급이고 11%는 2등급, 23%는 3등급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네, 굉장히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부모님들이 그런 학부모님들 계세요. 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항상 A등급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2등급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는 90점 이상이면 그냥 A등급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90점을 맞은 친구도 A등급이고 95점을 맞은 친구도 A등급이고 100점을 맞은 친구도 A등급이죠. 즉 변별력이 조금은 어떻게 무뎌지고 숨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얼만큼 한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상대평가로 하니까 상위 4%만 1등급이니까 확실히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숨어 있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특목고 공부 잘하는 뭐 어떤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이 가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는 어때요? 훨씬 더 아이들이 잘하니까 거기를 내가 중학교 때는 잘해서 들어갔지만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아놓은 고등학교를 갔다라고 하면 반드시 1등급을 받고 2등급이 받는 것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구나. 중학교하고는 평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등학교에서 시험은 어떻게 보나 볼게요. 고등학교도 똑같이 중학교 때처럼 어때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4번의 공식적인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은 성적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은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신이라는 것과 있고, 내신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 시험 성적을 말하는 거고, 내신이란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시험과 수행평가를 더한 것이 내신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년에 4번, 보통 고1부터 하면 3월, 그죠? 6월, 그리고 9월, 11월에 뭐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왜 볼까요? 모의고사는 수능에 대한 이행 연습입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교과서 내신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내신이라는 것은 그 학교마다 정해진 출판사가 있어서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내신에 관계된 지문만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역, 그다음에 수학 영역, 영어 과학 영역별로 어때요? 조금 더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이 전혀 다른 지문, 한 번도 본 지문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서 풀고 독해하고 이해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고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문을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학습 점검과 수능 예행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이 과목에 국어 과목에 몇 명이 응시를 했고 내가 그중에 몇 등급이고 점수는 몇 점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죠? 모의고사는 또 어때요? 모의고사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죠. 그죠? 절대평가인 거는 영어하고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이고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잘 보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뭐예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뭐예요? 상대평가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뉴스가 떠요.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어땠다. 출제 경향이 어떻고 지난해보다 지난 3월 모의고사보다 어땠다. 이런 작년의 3월보다는 어땠다라고 하는 비교가 나오면서
국어와 수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얘네들은 상대평가고, 그렇죠? 그리고 선택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내신과 모의고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몇 월? 3월, 6월, 9월, 11월 해서 4번의 모의고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3은 거의 매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1, 2는 공식적으로 3, 6, 9, 11월에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는 과정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정에서는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내신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지만 실제로 성적에 들어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내신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교내 활동 영역이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다. 가장 큰 수시로 원서를 넣을 때 필요한 과정이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활동들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교내 대회, 봉사 활동, 자율 활동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동아리도 가입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자율 활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해서 내가 고등학교 생활들 과정을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연간 일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4번의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그래서 자, 4월에 1학기 중간고사가 있고요. 7월에 1학기 기말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2학기 중간고사가 있고 12월에 2학기 기말고사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는 3월에 고등학교 1학년은 3월에 첫 번째 전국 연합학력평가라는 게 모의고사고 6월에 모의고사가 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또 모의고사가 있고 11월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 4월 중간고사, 5월은 그나마 가정의 달이라서 조금 쉬는 느낌이고 6월에 모의고사, 7월에 기말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10월 중간고사, 11월 모의고사, 12월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1년이 끝난다는 거죠. 그럼 방학 때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방학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방학을 이용해서 요 분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분야를 내가 어떤 목표한 대학과 관계된 진로 분야 중심으로 독서하든가 봉사활동하든가 2학기도 마찬가지죠. 진로 분야 중심으로 독서 이력 쌓기, 봉사활동 등을 하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복습과 다음 학기에 대한 예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친구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첫 번째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성적을 보면서 다들 나 너무 성적이 안 나왔어요. 뭐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이 3월 달은 괜찮습니다. 3월 달은 첫 번째로 내가 보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하는 포지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얼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이 정도 성적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에 보는 척도라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대학 입학 제도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강좌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업 보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정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